일단 영문법 책을 항상 첫 장을 피면 나오는 게 뭔가요, 여러분? 네, 바로 항상 품사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쵸? 영문법 다양한 책들이라든지 1강에서는 항상 품사 그리고 형식 이런 문장의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영문법의 이런 용어들이 사실 우리가 영문법을 대하는데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일단 품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단어에 이름이 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에는 8품사 총 8개의 단어의 갈래를 나누어 놓은 이름이 존재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8품사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된 성질을 가진 낱말들끼리 이렇게 하나하나 카테고리, 범주화해서 묶어놓은 것이 총 8개가 되겠고요. 우리가 영어 문법을 가장 먼저 접하실 때 필요한 것이 이 8품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들이 여러분이 붙여서 만들어진다면 그게 무엇이 될까요? 바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 문장은 총 5가지로 기본적인 형식이 나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장의 형식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오형식이다 이런 문장의 표현이 문법적인 용어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강에서는 저와 함께 8품사와 문장의 기본적인 오형식이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1강에서 먼저 보실 것은 8품사 중에 첫 번째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명사, 이건 명사예요. 이건 명사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낱말들의 성질을 가진 것을 묶어놓은 품사가 될까요? 명사는 여러분 일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름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책상, 의자, 연필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물건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 놓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뭐 desk, dog, student 이런 단어들은 각각의 고유한 물건들이나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명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나 사물, 장소들의 어떤 것에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일 경우에는 명사라고 우리가 품사를 부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명사는 어떻게 또 나뉘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명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student 생각해 보시면 학생은 1명, 2명, 3명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네요. 영어에서는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즉 countable noun, 셀 수 있는 명사와 uncountable noun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종류들은 셀 수 있는 명사고 이런 명사들은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적어드렸죠. 일단 셀 수 있는 명사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물질적으로 보이고 셀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죠? desk, dog, student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냐, 2개냐, 3개냐 식으로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고요. 반면에 love, water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사랑을 하나, 2개 셀 수 있나요? 네, 셀 수 없는 추상적인 이름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명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셀 수가 없겠습니다. 또는 water,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 2방울 다 셀 수는 없습니다. 전체의 집합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품사의 첫 번째, 모든 것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는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명사에 대한 여러분 품사 내용은 저희가 21강의 명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Grammar in Use에 있는 Unit 65, 65에서 68강을 같이 한번 보면서 명사를 정리를 해 볼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명사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파생된 것. 명사는 명사인데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대명사다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책상이라고 한 것을 지시하면서 이것이라고 대신 가리켜 줄 수 있겠죠. 그럴 때 쓰이는 this, 저것을 가리키는 that, 이것이 여러 개 있게 되면 쓸 수 있는 명사가 됐을 때 복수로 가리키게 되면 these라는 지시 대명사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을 가리키겠죠. 또는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개가 있을 때 복수로 가리키게 될 때는 those라고 해서 지시 대명사, 즉 이것이나 저것,
사람 이외의 사물이나 장소 또는 상황 등을 가리킬 수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 대명사를 우리가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사람을 제외한 것을 가리킬 때 쓴다. 이것은 명사를 대신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위에서는 제가 사람을 뺀 나머지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을 대신 가리킬 때 쓰는 것. 예를 들면 리사라고 하는 여자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라고 대신 받아서 설명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she라는 인칭 대명사가 필요하고요. 그 남자, 톰이라는 남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톰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 he, 그 남자라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럿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we,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they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인칭 대명사다라고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인칭 대명사를 한번 보시면요. 비인칭 대명사는 이름이 없거나 뜻은 없지만 그것을 가리켜 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저희가 8강에서 Grammar in Use and Unit 39강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비인칭 주어, 비인칭 대명사라는 공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명사는 모든 것의 이름을 가리키고 그것을 대신 받아주는 것은 대명사다까지를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여러분 보시면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장에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동사입니다. 동사를 많이 알아두시고 동사를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동사가 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동사가 단수일 때 주어인지 복수일 때인지 다양한 형태들이 변하게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사에 정말 강조점을 두시고 영문법을 학습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럼 동사라는 것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일단 동사, 그야말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이나 행동, 동작 등을 나타내는 서술해주는 말인 경우가 바로 동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시다, 공부하다, 읽다 이런 것들은 모두 동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렇게 같이 묶은 겁니다. 그게 바로 동사가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키가 170cm입니다. 하나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동사들도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 저희가 이렇게 동사를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어서 또 하나의 동사가 카테고리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동사들을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고요. 문장에서는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 있다 등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동사라는 것이 이렇게 am, is, are, was, were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을 바뀌게 되는데요. 이 바뀌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매우 중요한 시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면 이 비동사를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은 바로 다음 강, 2강부터 저희가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am, is, are 또는 was, were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지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비동사라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동사다.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가 크게 do라는 동사로 구분을 해 보실 수 있는 동사라 do 동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렸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낼 때 여러분 쓸 수 있는 단어들을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일반 동사입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하다, 먹다, 마시다, 좋아하다 이런 동사들은 각각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do, 하다라는 동사거나 like, 좋아하다라는 동사 또는 have, 가지고 있다 이런 동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무엇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비동사고요. 이것은 일반 동사고요. 이건 비동사의 현재 시제고요. 이것은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겠고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 줄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야말로 조동사, 도와주는 동사들이다. 그럼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런 위에 나온 비동사나 아니면 일반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능력, 할 수 있어요. 또는 할 것 같아요. 또는 할지도 몰라요. 이런 추측이나 가능성 등을 나타내 주기 위해 동사의 앞에 위치해서 그 동사라는 의미를 강조해 주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조동사가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여기 써드린 can, may, must, will 이런 동사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품사에서는 동사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떤 갈래로 나누냐? 바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다라고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학습하실 때 그리고 문법을 같이 보실 때 선생님 저는 문법이 가장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좀 봐야 되나요? 저는 어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먼저 보강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연코 동사입니다. 동사의 다양한 표현과 그리고 시제를 공부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일반 동사들을 많이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로 문장을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여러분, 자, 품사 중에 네 번째입니다. 형용사. 이것도 역시 많이 들어보셨죠? 형용사 많이 들어봤는데 형용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반드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요? 명사를 그야말로 꾸며준다. 꾸며주는 게 뭔가요? 명사, 우리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쵸? student는 student인데 어떤 student냐? 자, 매우 착한 student입니다. 착한. 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줄 수 있겠죠. 그죠? 자, 또는 여러분 desk는 desk입니다. 자, 책상은 책상인데 어떤 책상인가요? 매우 실용적인 책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문으로 드린 착한, 실용적인 이런 아이들의 그룹을 우리가 나눠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다시 조금 어렵게 말하면 수식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것을 앞이나 뒤에서 꾸며줄 수 있어서 그것을 형용사다 라고 부르고요. 자, 이 형용사들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good, bad, fast, useful, 이런 nice, 이런 등의 형용사들을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형용사는 여러분들 조금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용사가 앞에 붙었고 어떤 형용사로 이 문장이 뒤에서 서술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IELTS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스피킹 표현에서 다양한 형용사들을 조금 많이 알아두시면 문장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품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형용사와는 항상 이것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부사라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부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 어떤 단어들을 꾸며주느냐? 바로 명사는 제외하고 모두 꾸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 그 이외에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동사도 꾸며줄 수 있겠고 아니면 다른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하는 아이들은 다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수식하는 단어 중에서도 빈도수, 다시 말하면 횟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부사들이 문장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sometimes, 때때로 저는 책을 읽어요. 또는 usually, 대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대개 아침에 샤워를 합니다. 또는 often, 종종, 저는 종종 쇼핑을 갑니다. 또는 never, 결코 무엇 않다, 전혀 하지 않아요. 저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등과 같이 하나의 횟수를 묘사해 줄 수 있는 부사들을 우리가 묶어서 빈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빈도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빈도부사는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강, 그래서 Essential Grammar and Use의 5강에 나와 있는 빈도부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6번째와 7번째, 8번째를 묶어서 총 8품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6번째는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 단어의 이름에서 딱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접속, 연결, 그죠?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로 접속사이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가장 여러분 딱 먼저 눈에 띄고 생각이 나시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and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는 뜻을 가져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같은 의미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but, 그러나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해주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접속사 또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줄 수 있는 접속사 because, 뭐무엇이기 때문에 라는 원인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접속사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로 나누게 됩니다. 7번째는요, 여러분 전치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치사가 한국 분들에겐 조금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전치사라는 것을 굉장히 문법적으로 생각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인데 영어에서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면서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 줄 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품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t 7 o'clock, 7시 정각이라는 표현을 할 때 o'clock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텐데 이런 구체적인 시간 앞에는 at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야 하고 on the table, 장소를 나타내 줄 수 있어서 테이블 위에, 다시 말하면 상 위에 있어 라는 표현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야만 하는 것 같은 내용을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실 수 있고요. 즉 시간이나 장소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땐 전치사를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사용을 해야 실수가 없는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전치사도 저희가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보통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것도 품사에 해당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역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language, 언어이기 때문에 감탄사, 감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이 단어도 영어에서 품사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oops, oh, wow 이런 표현들, 그죠? 실제로 영어에서도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탄사라고 품사로 분류해서 단어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지게 되겠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이끌 때 단어라는 것이 어떤 단어에 속하느냐라는 분류 기준으로 총 8가지를 공부를 해보셨고요. 이 8품사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중간에 이건 명사입니다. 이건 동사이고요. 라는 의미를 많이 이야기할 텐데 그때 여러분 오늘 1강에서 학습하신 8품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복습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어휘를 외우실 때에도 명사, 동사 이런 쓰임이 있지 이렇게 의미가 되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습니다. 이런 품사들 다 외웠다고 해서 문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품사만을 가지고는 문장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문장에서 이 품사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문장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역할이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문장으로 만들 때 문장의 주 성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장의 주 성분은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문장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이 4가지입니다. 이것은 문장의 주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주어입니다. 한 문장에 여러분들은 누구나 주인공을 가져가야 되겠죠. 나는 밥을 먹는다. 또는 나는 공부를 한다. 그녀가 달린다. 같은 문장에서 여러분 자 모든 문장에 나는 또는 그녀가 라고 이 동작을 행하는 주인공이 반드시 나타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주어라는 것이고 문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을 문장 성분상 주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장에 주어가 빠지는 문장이 사실 없겠죠. 주인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네, 그야말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동작이나 상태가 없는 문장은 사실 나는 그쵸? 문장이 되지 않겠죠. 이건 단어일 뿐이니까. 그래서 비동사나 일반적인 동사로서 동작이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동사가 문장을 역시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먹는다.
그러면 무엇을 먹는다라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없겠죠. 즉,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 이런 목적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문장에서 주요한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보통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목적어의 성분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보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그야말로 끊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충해주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인데요. 저라고 하는 사람을 English teacher가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즉, 저라는 주인공을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이런 식으로 보충해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문장에서 성분이 보어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한 문장에 들어가지는 않고 늘 주어와 동사는 들어가되 목적어가 나오거나 보어로 보충해주는 말이 등장하는 문장의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문장 구성을 형식으로 나누어서 영문법을 총 5개의 문장의 형식으로 기본적인 문장 형식을 공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겠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O형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어떤 게 주어 역할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어떤 게 보어 역할을 하나요? 문장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무엇이 주어 역할을 하느냐? 그럼 8품사 중에서 어떤 품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야 저희가 배웠었던 그 단어의 갈래에서 맞는 것을 골라다가 주인공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첫 번째를 보시면 명사는 우리가 배웠었던 단어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는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요? 주어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배웠었던 나 또는 우리, we 이런 대명사들도 당연히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해석으로는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은, 이, 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의 주인공 역할은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또한 명사는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 다시 말하면 나는 밥을 먹는다. 그 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명사가 바로 밥이라는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도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고 또는 아까 얘기했었던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을 보충해 줄 때 English teacher이라고 하는 이 명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보어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명사가 되겠고요. 대명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는 그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당연히 서술적인어, 다시 말하면 비동사로 상태를 얘기해 주거나 일반 동사로 하나의 동작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역할은 서술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그럼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앞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학생은 착해요. 그 학생이라고 하는 주어를 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충해서 설명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어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겠고 그때 보충해 주는 것은 주어를 보충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를 아까 다시 얘기했던 명사를 보충해 줄 때 형용사가 역시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이 문장 내의 주요 성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워지시죠? 품사까지는 좀 하겠는데 성분 이거 역시 제가 문장에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문장의 주요 성분은 4가지가 있겠고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가 각각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문장의 O형식이 되겠습니다. 총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을 영문법에서 5가지의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문장의 O형식을 알아두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1형식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1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그 다양한 꾸며줄 수 있는 애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도 완벽한 문장이 될 때 우리는 1형식 문장이다 라고 하고요. 첫 번째 보시면 he laughed. 여러분 laugh라고 하는 동사는 웃다라는 동사입니다. 그가 웃었다.
그죠?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he laughed yesterday. 어제 웃었을 수도 있겠고요. he laughed in front of me. 내 앞에서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는 꼬리가 다 없어도 주어 동사만으로, 주어는 subject라고 하고 동사는 verb라고 하는데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도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형식 문장이다.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flowers bloom입니다. flower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꽃입니다. 그런데 꽃이 하나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명사 뒤에 s를 붙였고 그렇다 하면 우리는 명사를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봤었는데 이 flower라고 하는 꽃은 셀 수 있는 명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것이 핍니다. 꽃이 핀다. 여러분 보세요. 완벽하게 이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 구조, 형식을 우리가 1형식이다.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형식입니다.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쵸? 여러분 주어와 동사는 알겠는데 이번에는 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충을 해주는 것인데요. 누구를 보충해 줄까요? 주어를 보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My father, 제 아버지는 is a doctor입니다. 자, my father is만 가지고 완벽한 문장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제 아버지는 무슨 상태예요, 무엇이 이에요 라는 말만 가지고는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를 똑같은 설명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명사가 필요하죠, 품사 중에. 그럴 경우 doctor, 의사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명사를 같이 넣게 되면요. 이것은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문장이 보어까지 있어야만 완벽한 문장이 되는 형식을 우리가 이 형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제가 앞에서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It smells good. 여러분 smell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엇한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인데요. 무슨 냄새가 나려면 뒤에 서술해 줄 수 있는 보어가 필요할 텐데 이때는 형용사로 무엇한 상태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good, 좋은이라는 제가 형용사에 보어를 넣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문장으로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까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it smells good. 자, 좋은 냄새가 나요. 이런 문장이 그것이 보어라는 것이 있어야만 완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 보어가 완성이 돼서 이 형식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자, 뒤에 여러분 다양한 꼬리들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어까지 완성이 돼서 이 형식 문형으로 완성이 되는 동사들 그리고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3형식이겠죠? 3형식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나 볼까요? 주어와 동사 당연히 필수적으로 주인공과 그것을 서술하는 동사가 할 텐데 이번에는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옵니다. 어떤 문형인지 한번 볼까요? I like football입니다. 자, 나는 I like, 좋아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I like,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까지만 있으면 여러분 완벽한 문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을로 해석할 수 있는 품사,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때 문장 성분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만 이렇게 완성되는 문형을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3형식 문장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로는 제가 명사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football이라고 하는 축구라는 명사를 여기에 갖다 넣어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들어간 완벽한 3형식 문장이 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도 한번 볼까요? Tom has a class tomorrow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Tom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Tom은 그죠? has 여러분 have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바뀌면 has라고 변형이 됩니다. 이 내용 역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동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등장을 했고요. 문장 성분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까지만 여러분 문장을 만든다면 완벽한 문장이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겠죠. Tom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Tom has a class. 내일 수업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수업이라고 하는 명사가 문장 내에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이 내일이라고 하는 이 부사라는 것은 사실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붙는 아이들은 사실 문장에서 주요한 성분은 아니고 종성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상관은 없는 이런 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완성이 됐죠. 그래서 바로 이것도 3형식 문장이다 라고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4형식 문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4형식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뭐가 두 개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주어와 동사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지금 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요? 목적어가 2개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적어가 2개가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 예문을 일단 같이 볼까요? 그는 gave입니다. gave라고 하는 것은 이 gi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었다. 여러분 give는 주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면 그 남자는 대명사로 주인공을 만들었네요. 그 남자는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려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간접적인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 을이라고 생각되는 직접적인 목적어가 2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동사들을 우리가 묶어서 주는 동사들이다. 그래서 수여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수여 동사들에서는 이렇게 목적어가 2개 나오는 형식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어는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gave me, 나에게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2개 등장해야만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he gave me만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완벽한 문장이 될까요, 여러분? 그는 나에게 줬다. 우리말로는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무엇을 줬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 성분상에서 완벽하지 않은 문장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수여 동사들에서는 우리가 목적어가 2개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간접 목적어다, 직접 목적어다 라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여 동사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적어 드렸는데 give, 주다 또는 여러분 teach, 가르쳐 주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럼 I teach you, 여러분 당신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English, 영어라고 하는 목적어가 다시 나와야 완벽한 문장의 하나의 4형식 문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send, 보내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는 거니까 he sent me a card, 그 남자가, 그 사람이 저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목적어가 2개가 필요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buy, 보시면 사주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줬어요. 역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개가 필요한 동사가 되겠고요. make, 만들어줍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게 되니까 이때에도 목적어가 2개 필요한 수여 동사 4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목적어가 2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4형식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 마지막입니다. 5형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5형식이 제일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형식 다르지 않습니다.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목적어겠죠. 무엇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어를 다시 한번 보충해주는 목적 보어가 등장해야만 완벽해지면요. 그 문장은 바로 5형식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she, 그 여자, 대명사로 그녀를 얘기하네요. 그 여자가 make라고 하는 동사를 made라고 쓰면 과거 형태가 됩니다. 역시 이렇게 일반 동사 중에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모양을 바꾸네 하는 동사들도 저희가 과거 시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make라고 하는 동사는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것이 과거형이 되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들었어요?
저를 만든 겁니다. me.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제가 나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목적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형용사가 필요할 텐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로 보충해 주는 단어 happy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이제서야 완벽한 문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she made me happy. 자, 그 여자가 저를 기쁘게 만들어줬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바로 취하게 되는 형식이 O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어는 형용사도 올 수 있겠고 명사도 올 수 있으니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happy라고 하는 문장의 성분이 나와야만 완벽해지겠구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장 구조가 O 형식이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영어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될 팔품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장의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대한 설명과 문장을 구성 요소로 나눌 때 그럼 총 어떻게 5종류로 나눌 수 있는지 O 형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배워봤고요. 저희 랩밥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 보셨던 것 팔품사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그것을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와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그것의 명사를 우리가 수식해주기 위해서 쓰게 되는 형용사 명사 이외의 모든 것을 수식할 수 있는 역할인 부사 그리고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도 있겠고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사 앞에 쓰게 되는 전치사 그리고 감탄사,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가 영어의 문장, 단어들을 가리키는 낱말의 갈래로서 우리가 무조건 팔품사다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문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이 4가지가 우리가 문장에서 반드시 주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4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문장은 이렇게 O 형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목적어는 우리가 명사가 하는 역할이고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보충해주는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개괄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다음 2강부터 저희 Essential Grammar in Use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품사와 문장의 형식을 점검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수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2강부터 저희 동사에 대한 다양한 형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